세상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두 아들, 한 아내가 무슨 말이냐고? 들어봐.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야. 내가 오늘은 시장을 가려고 버스를 탔어. 옆에서 아줌마들 둘이서 소근소근 얘기를 하는데 다 들려. 귀가 알아서 열리더라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옆에 앉은 아줌마 큰아들이 이혼을 했는데 아니, 그 뒤가 기가 막혀. 둘째 아들이 글쎄 큰아들 전부인이랑 재혼을 했대. 나도 모르게 얼굴을 슬쩍 봤다니까? 아주 깜짝 놀랐지 뭐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 큰아들이랑은 이미 5살애가 있고 둘째랑도 지금 임신했다고 하더래. 아니, 세상에 이게 족보가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지. 근데 왜 큰아들이랑 이혼했냐면 그 얘기가 또 길더라. 며느리가 술 좋아하고 이성관계도 복잡하고 싸움도 잦고 밤마다 난리였대나 봐. 아주 키도 크고 골격도 좋대. 아무튼 거의 매일 경찰도 오고 난리였대, 날마다. 그냥 문제가 많았던 거지. 그러다 아들이 그만 살자 했나 봐. 며느리는 애도 두고 나가버렸고 그 뒤로 큰아들은 여자에 질려서 아이랑 둘이서 산대. 근데 둘째가 전 형수랑 만나고 있었던 거지. 그 얘기 듣고 그 아줌마가 쓰러졌대.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상황에서 작은아들이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더래. 아주 큰아들은 미쳤냐고 형제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 그 아줌마 남편은 회사 가고 없고 두 아들 싸우는 소리에 기절했다 깼나 봐. 경찰차 오고 난리가 났나 봐. 경찰 와서 이야기하는데 지도 부끄러운지 아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래. 경찰이 폭행 사건이라 가면 안 된다니까. 처벌 원치 않습니다. 하고 가버리더래. 근데 큰아들은 처벌해 달라고 하고 아줌마가 경찰이 있던 말던 대성통곡을 했나 봐. 경찰이 큰아들 등을 토닥토닥 해주더래. 그 뒤론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도 번호 바꿔버리고 아예 연락을 끊고 사나 봐. 근데 곧 내가 내릴 때가 된 거야. 진짜 다행인 건 그 사람들도 시장으로 가더라고. 최대한 그 사람들 걸음에 맞춰 걸으면서 들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서부터는 대충 들었어.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 노발대발. 전 며느리 친정집에 전화했나 봐. 자돈번호는 알았겠지. 근데 전 며느리 친정집에서도 울고불고 난리더래.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한다고. 그 부모들 입장 안 되면 절대 모르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더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가족 같아도 그 안에서는 뭐가 굴러가는지 아무도 몰라. 찰리 채플린 알지? 중절 못 쓴 코수염 있는 양반.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나만 그리고 우리 집만 힘든 것 같아도 다 들어가서 보면 자연 없는 집은 없더라고. 오늘도 우리 힘내서 내일도 달려보자. 아, 맞다. 내가 또 잊어버릴까봐 시장 갔을 때 생선을 사러 갔거든? 내가 생선 가게 들어가니까 사장님이랑 어떤 아줌마랑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들어가니깐 이야기를 멈추고 생선을 사가지고 나가더라고. 참 곱게 생겼어. 그 아줌마가 옷도 잘 입고 그 아줌마가 그 가게 15년 단골인데 근데 그 아줌마 둘째 아들이 10년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애였대. 딱 그런 애 있잖아. 아침엔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붙어 사는 스타일. 휴대폰도 안 잡고 친구도 다 끊고 오로지 시험 하나만 바라보던 애였대. 근데 3번이나 떨어졌더라고. 1번, 2번은 괜찮았대. 3번째 떨어지고 나서는 애가 이상해지더래. 밥은 먹는데 눈에 생기가 없고 말도 없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그냥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더래. 그러던 어느 날 직장도 없고 돈도 벌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여자친구가 임신했고 형편도 어렵고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주 일사천리로 예물 예단 그런 거 없이 했는데 그래도 돈이 있었는지 빌라 전세는 구해줬대. 그리고 중소기업에 들어갔나 봐. 근데 자꾸 30만 원만, 50만 원만, 100만 원만 하면서 빌려주라고 하더래. 그래도 자식이라 해줬는데 이제 1,000만 원을 말하더라네. 둘째가 그래서 왜 돈이 그렇게 계속 필요하냐 물어봤는데 울더래. 장인어른 칠순이라고 처가집에 사위가 4명 있는데 계속 비교당하고 나중에는 칠순에 돈 못 내면 춤이라도 춰서 때우라고 했나 봐. 장난이었겠지. 근데 그 전에 하도 비교하고 대놓고 무안을 주고 해서 상처를 받고 돈을 빌려달라 했나 봐. 그 집 큰아들이 옆에서 조용히 동생을 데리고 나갔대. 얼마 뒤에 둘이서 창업하겠다고 했다네. 커피 사업이었대. 근데 그냥 카페 차리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아줌마 부부가 집 팔고 땅 팔고 노후자금까지 2 아들을 위해 지원했나 봐. 동생은 건축과 나왔고 형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 중이었고 형은 영업, 공보, 둘째는 가맹점 인테리어랑 간판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됐나 보더라고. 근데 처갓집에서 그때부터 갑자기 잘해주면서 날이면 날마다 둘째 집에 오고 갑자기 안 가던 여행을 매주 가고 금반지, 금목걸이를 주렁주렁하고 명품에 외제차에 아들은 바빠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이 와이프 카드값을 보니까 한 달에 1,500만 원이 나왔더래.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게 뭐냐니 난리가 난 거야. 처가 식구들이 뭐라 했다네. 돈 번다고 유세 떠냐. 돈 벌더니 변했네. 자식하고 부모가 돈 쓰는 게 아깝냐. 바쁘니까 통장을 넘겼는데 매달 2, 3천은 벌었는데 300만 원 있더래.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버는 사람은 차에서 김밥 한 줄 겨우 먹고 하루를 버티고 와이프랑 처가는 조심히 몰래 쓰다가 이제 들키니까 대놓고 요구하더래. 외도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 몰래 외도하다 걸리면 상대방 탓하고 당당해지는 거. 결국 정신과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고 상담 기록, 카톡, 녹음, 이체 내역 전부 모아두고 이혼 준비하고 박앤득이 말지. 큰 변호사 사무실 거기서 비싼 변호사 써서 이혼 소송 냈나 봐. 화내고 따지고 안 먹히니까 울고 불고. 근데 이미 늦어버렸지. 버스 떠나버렸지. 아까 그 아줌마 생일 때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대. 무릎 꿇고 울더래. 자기도 살아온 내내 비교받고 무시받고 자라서 이쁨 받으려고 했던 게 과했다고. 남편 편을 못 든 이유가 있었다고. 순둥순둥 둘째 아들이 남 탓하지 마. 나는 내 가족을 위해 5년을 참았어. 넌 항상 남 탓이야. 이혼은 진행한다. 친정과 완전 단절. 취업하고 스스로 서라. 그걸 최소 3년 유지한다면 재결합은 고려해 볼 수는 있다. 단 다시는 혼인신고 없다.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고 아님 나가. 라고 큰 소리 쳤대. 근데 내가 하필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대화가 끊겼다네. 생선가게 여자가 얼마나 나한테 뭐라 하는지. 5분만 늦게 오지 그랬냐고. 다음에 올 때까지 궁금해서 어찌 참냐고. 나도 궁금해 미치겠네. 아무튼 내 생각은 남자는 돈이 생기면 변하고 여자는 돈이 없으면 변한다는데 여자 남자를 떠나서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가 맞는 것 같아. 이제 진짜 오늘 남의 이야기 보따리 마무리 끝. 밥 챙겨 먹어.